세컨카 가성비를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두고 두 번째는 이제 운전하는 재미를 생각했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죠. 일단은 네. 아, 그렇죠. 괜찮아요. 어차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여기 바지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파란색 바지요. 네. 접어놓고 다닙니다. 어차피 뒤에 사람 태울 일이 없습니다. 아, 지금 차보다 승무원이 더 관심이 생겼어요. 아 그래? 대박이다. 어쩐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 아 예, 감사합니다. 뭔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아 네. 승무원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거죠. 약간 그렇죠. 아, 대박. 와, 또 아주 멋지신 분을 또 참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저요. 저 와이프한테 자랑해야지. 네. 야, 150이면은 되게 후하게 주셨어요. 저 한 70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프라이브 기준으로? 아, 프라이브 기준으로 하면 접어놓고 다닙니다. 어차피 뒤에 사람 태울 일이 없습니다. 아, 지금 차보다 승무원이 더 관심이 생겼어요. 아 그래? 대박이다. 어쩐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 아 예, 감사합니다. 뭔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아 네. 승무원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거죠. 약간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거든요. 아 네, 저는 회사 다니고 있는 네. 그리고 강서구에서 지금 살고 있는 33살입니다. 이야.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13년식 네. F20 118D 어반팩 1이고요. 네. 키로수는 제가 14만 5천 정도에 업어왔어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현재 뭐지? 네. 현재 키로수가 네. 14만 7천이거든요. 네. 한 2,000km 탔다 보면 되네. 네, 1월 달에 업어온 차여가지고. 소유 기간이 잠깐만 한 달 됐나요? 네, 한 달 됐어요. 자, 그럼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제가 네. 저도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신이수를 탔었거든요. 신이수요? 네. 신이수가 뭐죠? 신이수가 제가 액디수는 알거든요. 액디수. 액디수는 안 돼. 액디수만큼 좋은 차인데. 아, 정말요? 여기서 왼쪽. 네, 왼쪽이에요. 네. 신이수가 이제 신형 제네시스 쿠페 2.0 수동을 이제 신이수라고 줄여서 표현한. 오, 그렇구나. 네, 그걸로 시작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F16 X6 30D 타다가 정리를 하고 이제 F87 M2 전기형을 가져왔었고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걸 메인으로 두고 이제 데일리로 118D를 한 대 더 가져왔습니다. 아, 데일리로. 네네. 자, 그럼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죠. 어디 보자. 일단은 M2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데일리로 구매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고민하시던 차종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데일리로 과연 뭘 타야 될까? 네네. 네, 혹시 뭐 마지막까지 뭐 고민하던 차종이 좀 있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고민을 하면서 네. 세컨카 가성비를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두고 두 번째는 이제 운전하는 재미를 생각했고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봤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세컨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 있는 차들 중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 일단은 118D가 첫 번째 고민 대상이었고 조금 더 가성비를 따지자고 생각하니까 이제 아이소티요. 아이서티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아반떼 AD 또 생각을 했었고 이제 운전하는 재미를 좀 내려놓자 좀 편하게 타자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HG 그랜저까지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야, 근데 어쨌거나 UGB는 일단은 수입차가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글쎄요, UGB가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가져왔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막연한 수입차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가 고장나면 수입이 비싸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잘 안 고장 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차를 가져왔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간단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품을 구매해서 직접 다이를 하면은 좀 오, 그쵸,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싸죠. 정말 싸게 살 수 있죠. 네. 그러면 괜찮죠. 네. 오,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충족할 만한 게 이제 이 차였다라고 네.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럼 128D 중에서요. 제가 지금 엔카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디젤 5인승이란 말이죠. 그렇죠. 와, 이건 뭐 몇 개야 도대체 등급이? 와, 무튼 되게 너무 많아요.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냥 뭐 다 여쭤보기보다는 네, 일단은 매물 제일 많은 게 보니까 스포츠 5도어가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주님께서 구매하신 어반팩 1도어거든요. 네. 일단 어반팩 1도어를 일단은 구매하신 이유는 어떤 거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산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를 충족시키는 게 이제 어반팩이었어요. 아, 어반팩. 네네네.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는 LCI 스포츠가 확실히 디자인도 더 예뻐졌고 네. 일단 엔진 자체가 개량형 B47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디젤 이 딸딸거림이라고 하죠. 네. 딸딸이 소리가 조금 덜 나는 편이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쪽을 생각하면 예산이 1,400에서 500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안 줘도 지금 어반팩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도 없고 좀 옵션으로 치자면 빠져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나는 감수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이제 가성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얘를 업어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뭐 선택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괜히 그냥 스포츠 5도 갈 거 그랬나라는 생각은 안 드시네요? 일단 제가 메인카를 M2를 안 가지고 있었으면 아, 그치. 후회했을 것 같은데 아, 그치. 이게 집에 M2를 모셔놓고 이 어반팩을 타는 거랑 그게 아닌 거랑 또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M2는 블루투스 되죠. 아, 되죠. 아, 그러면은 약간 카플레이도 좀- 되죠. 아, 그러면은 약간 그래도 돼.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이 차는 굳이 블루투스 안 되면 약간 M2 탈 때 기분이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으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금액이죠. 아, 이건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나요? 일단은 총 구매 비용은 840만 원 정도 들었고요. 840. 차량 가액만 해서는 상사에서 제가 710만 원. 상사에서 구매하셨구나. 네, 그러면 710만 이제 원. 취등록세까지 포함해서 네, 전체 다 하고 이게 성능 보증 보험이 생각보다 꽤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45만 원 정도? 그 정도 지불을 하고 가져와서 총 구매 비용에서 84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또 중고차를 사면 지금 막 최저기다 막 그러잖아요. 현금으로 사긴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이거 만약에 그 전에 샀으면 좀 비싸게 좀 샀겠죠? 근데 얘는 연식도 연식이고 다 떨어졌죠. 감가가. 저는 감가 끝났다고. 감가 끝나서. 생각했습니다. 네. 자, 결제는 당연히 현금으로 구매를 하시겠죠.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보험료는 좀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제가 33이고 33이니까 한 50 잡아봅니다. 자차 50. 넣고. 자차 넣고 140 나왔습니다. 140? 네. 야, 착값하고 봤을 때는 네, 좀 비싼 거잖아,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수입차라서 그렇게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사고 이력이 잡힌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면 또 M2 보험료가 또 궁금하거든요. M2 보험료는 생각보다 쌉니다. 얼마예요? 210 정도. 그래, M2는 가격이 좀 있으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710만 원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710만 원에 100 얼마 줬다 그러면 약간 좀 갸우뚱 한 번 좀 거리거든요. 네, 차값의 거의 5분의 1 그냥. 이거 차량 가액은 그래도 높게 잡혀져 있으세요,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300 얼마
300 얼마? 로 잡혔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거 굳이 자차 빼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자차를 빼도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치. 그럴 바에는 얼마 차이 안 나면은 네. 그냥 하는 게 낫죠. 맞아요. 그러셨구나. 네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이죠. 일단 디젤이죠. 네. 만당 비용 얼마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 집 앞에 주유소가 1,700원 초반대인 것 같은데. 디젤이? 네네. 네네. 한 8만 원 정도? 8만 3천 원 정도? 8만 3천 원. 네. 한 몇천 킬로 타나요? 그렇게 가득 주유를 하면은 네. 주행거리가 거의 900 몇 킬로 찍히는 것 같아요. 900 몇 킬로? 네. 이거 뭐지? 그 연비는 어떻게 돼? 시내 연비랑 고속 연비? 아무래도 디젤이라서 그 고속연비랑 시내연비가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긴 하는데 제가 주로 출퇴근하는 길이 공항고속도로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네, 좋다. 네, 그래가지고 연비가 항상 21에서 2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1에서 24. 네. 야, 고속 연비죠? 그렇죠. 100, 이야. 한 10km 정도 크루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제 꽉 막힌 이제 시내에 갇혔다. 그럼 한 14에서 5 정도? 14에서 15. 네. 이야. 오, 좋네요. 그쵸? 네네.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네. 이 차를 잘 샀다는 생각이 계속 그쵸. 들죠. 왜냐면 i30나 그런 차들에 비해서 좋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차량 용도는 그냥 데일리, 그쵸? 네. 데일리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한 달 유지비죠. 거의 한 달에 한 2,000km 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달 주유비로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0만원 정도? 맞나요? 20만 원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덜 네. 정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이죠, 차주님. 네. 외관 디자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제가 전면은 사실 못 봤는데, 네. 후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구형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저는 사실 LCI보다는 네. 지금 이 버전이 전기형이 더 후면은 더 예쁜 것 같아요. 리어는. 후면은. 근데 앞에는 확실히 좀 옛날 차 느낌이 많이 나요. 앞에는 옛날 차. 네. 차주님 봤을 때는. 왜냐면 헤드라이트나 범퍼 그릴 쪽이 많이 성형이 돼서 나온 게 LCI여서. 근데 나름 귀엽다고 생각하고 타니까 탈만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뇌이징을 좀 해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실제로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네. 뇌이징 없이? 네. 네. 자, 실내 디자인이죠. 평가를 네. 좀 해주신다면. 사실 BMW에서 네. 실내 디자인을 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거든요. 그렇죠. 만족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급 다른 차들에 비교했을 때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이 차도 그렇고 M2를 탈 때도 그렇고 네. 저는 그냥 만족하면서 탈 수 있어요. 왜죠? 그냥 달리는 재미가 훨씬 중요하니까. 실내는 사실 네. 뭐 그 인터페이스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베이스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궁금하거든요. M2를 타시다가 이제 이 차를 이제 메인카를 탔을 때 첫 느낌 어떠셨어요? 너무 편했어요. 너무 편했다. 네. 왜냐면 일단 M2 자체가 M 시리즈, F바디 M 시리즈 중에서 EDC가 빠진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항상 똑같은 정도의 감시력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매일 365일 달릴 거 아니면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얘를 딱 탔는데 너무 편했다. 거의 이거는 옛날에 에쿠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야, 옛날에 그 정도로 편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네. 저기 가속감에 있어서도 어떠셨어요? 가속감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영역 시내에서 쓴다면 80 정도까지는 M2랑 비슷하지 않나? 괜찮네, 그러면. 네, 왜냐면 토크가 그치. 좋은 편이니까 차체는 가볍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80 넘으면은 이제 불만족스럽죠? 저는 근데 사실 120까지도 괜찮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면 이제 120부터는 이제 좀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불만족은 아니고 덜 만족스럽습니다. 네. 야, 128D가 이게 뽑기운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뽑기 운이라기보다는 고질병들이 조금 있긴 있죠. 고질병. 네, 뭐가 고질병이 일단 타이밍 체인 쪽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벨트 풀리가 빠진다는 차주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벨트요? 네. 엔진 쪽에 있는 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도 타이밍 체인 가드 같은 경우가 리콜 대상이었고 이 차가 이 차는 현재 리콜을 받아 놓은 거를 제가 가져왔고요. 그 이외에는 테일램프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계속 어두워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차는 아니겠지 했는데
제 차도 그냥 보면은 좀 상당히 어두운 것 같아요. 아, 뒤쪽에 보면 테일램프. 네네네.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새 걸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차주님도 그냥 뭐 편하게 타실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후미등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아, 그렇죠. 괜찮아요. 어차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여기 바지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파란색 바지요. 네. 자, 그다음에 튜닝한 거는 딱히 없죠. 튜닝한 거는 네, 없습니다. 네. 자, 이 차의 시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에코스 느낌이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전차가 M2이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고 시트 포지션도 뭐 딱히 특이사항이 없죠. 네, 사실은 모든 걸 이제 M2랑 비교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M2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고성능 차인데도 사실은 시트고가 조금 높아요. M3나 M4랑 비교하면 더 그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시트고가 살짝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네. 저는 그냥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다. 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거의 없죠? 네,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으면 되고 네.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신가요? 핸들의 그립감이요? 네. 핸들은 못생긴 거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못생긴 거 그런 것 같다. 네. 무게감도 괜찮나요? 좀 돌렸을 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적당. 이 스포츠가 좀 더 무겁죠? 스포츠가 이게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지. 스포츠일 때 가변이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핸들 무게감도요? 네. 무게감도. 근데 일단 M2보다는 가볍죠. M2보다 엄청나게 M2보 가볍죠. 엄청 가볍고. 타이어 편평비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회전 반경은 좀 어때요? 뉴턴 회전 했을 반경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이 휠베이스 짧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휠베이스가 그렇게 짧진 않은데 네. 좋다는 게 뭐죠? M2가 더 좋지 않나요? M2가 훨씬 뉴턴 했을 때라든지 해두성이라든지 이런 거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친구에서 불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딱 그런 정도 느낌입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이죠. 일단 운전석 쪽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정위치 잘 있나요? 창문요? 네, 좋아요. 딱 좋습니다. 근데 좀 이제 앞에 있는 거 아니 아까 손이 더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는 근데 원래 운전을 올리고 하진 않고 그 창문 컨트롤 할 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여서 저는 이렇게가 딱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앞에 있으면 불편하더라고요. 전부 다 원터치죠. 네. 핸들로 넘어가 보게.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없죠? 일단은 크루즈까지도 빠져있는 차에서 거기는 진짜 리미트를 걸고 만약에 구간 단속 같은 거에서는 리미트를 걸어놓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특이사항이 없고 네, 특이사항이 패들 시프트 없죠. 없습니다. 깜빡이나 와이퍼도 특이사항이 없죠. 네. 그냥 계기판 아날로그 감성인데 어떠세요? 이거는 M2랑 똑같아서 좋습니다. 좋다. 네. 밑에 디지털도 잘 나와 있고. 네, 시인성도 괜찮고. HUD는 당연히 없죠. 네, 없습니다. 모니터는 잘 안 쓰죠. 모니터는 터치도 안 되고 나오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네. 거의 안 쓰는 것 거의 같습니다. 안 쓰고 네. 밑으로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 위치는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네. 즐겨찾기는 거의 안 쓰시죠? 네, 안 씁니다. 안 쓰고. 근데 공조기도 내려가서 공조기 쪽은 좀 어떤가요? 여기도 우회전이거든요. 네. 네. 공조기는 어떠신가요? 공조기는 사실은 제가 조금 처음엔 당황했어요. 정말요? 네, 왜요? 당황했던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 아.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처음 보고 좀 당황했는데 이것도 그냥 적응하면은 다 탈만하다. 적응하면은. 네,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네. 뭐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조그 다이얼 잘 쓰시나요?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그럼 이거 음악은 어떻게 돼요? 블루투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글을 쓰고 있는데 동굴? 동글을 써도 이 본판 스피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음질이 그냥 안 듣고 있습니다. 자, 수납 공간이죠. 네. 이런 컵홀더라든지 뭐 1열 수납 공간들은 좀 불편하신 거 좀 있으세요? 또 M2랑 비교하면은 그냥 똑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 일단 해치백이어서 짐을 되게 많이 실을 수 있어서 트렁크 쓰네. 네네네, 그런 수납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납은 불만족스러운가요? 그냥 딱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인 것 같다. 네. 뒤에도 보니까 시트를 접어놓으셨어요. 네네. 왜 접어놓으셨어요? 일단은 제가 그 직업이 승무원이어서 캐리어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데 가끔 가방을 2개 가져갈 때도 있고 3개 가져갈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매번 뭐 폴딩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다 스튜디오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이거 막 하고 막 하는 거 맞죠? 네, 비행기 타시면 밥 주는 사람입니다. 밥 주는 사람이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대박. 와, 또 아주 멋지신 분을 또 참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저요. 저 와이프한테 자랑해야지.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은 어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물론 음. M2랑 비교했을 때의 네. 이야기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차랑 비교를 하자면 네. 그 F16 X6를 탈 때 네. 사실은 저는 서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요잉이나 롤링이 되게 심하다고 느껴져서 네. 마음에 안 들었는데 118D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한데 그런 롤이나 요잉 같은 게 되게 없다고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유턴 말씀하셨는데 네. 유턴을 할 때도 뭐 얘 자체가 회두성이 좋다기보다는 서스가 잘 받쳐줘서 좀 잘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뒷자리 승차감도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뒷자리 승차감은 좀 어떤가요? 뒷자리는 제가 아직 안 타봤는데 예전에 이제 친한 형이 118D를 탈 때 뒤에 타본 적이 있는데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큰 기대 없이 타면 나쁘지 않습니다. 큰 기대 없이. 네.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 큰 기대만 없으면은 탈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 주행질감, 가속력. 가속은 아까 좀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 120까지는 뭐 만족스럽게 잘 나간다. 네. 혹시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를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꿈에서 아마 한 200 정도? 210 정도? 이 차를 타고요. 네네. 210 정도. 네. 이거를 이제 왜 여쭤보냐면 뭐 네네. 무용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정도 밟았을 때에 있어서 차량 안정감이 또 궁금해 하실 분이 또 계시니까 네네네. 210 정도 밟았을 때 이 차의 안정감은 어떤가요? 일로 가시면 됩니다. 네. 210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달리진 않았는데 네네. 210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160, 80 정도까지는 전혀 불안함이 없다고 전 느껴집니다. 그럼 반대로 브레이크는 좀 어때요? 브레이크는 일단 제가 차를 가져올 때 뭐 디스크 로터 상태도 확인을 했고 브레이크 수분 상태도 확인을 하고 그 패드 상태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딱히 문제될 건 없었거든요. 네. 그걸 생각했을 때면은 브레이크는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다. 네네. 밀린다는 건가요? 살짝 밀리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M2의 후유증이죠?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M2는 요 정도 밟았을 때 브레이킹을 한 10%, 20% 전개를 해도 차를 멈출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0% 정도까지는 40% 정도. 해줘야지 차가 멈춘다. 자, 코너링이죠. 네. 아까 다 말씀하셨죠. 네네. 네, 코너링. 너무 좋습니다.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네. 뭐 특이사항이 좀 있네. 변속 충격이라든지 왜 이렇게 늦어 빨라 뭐 기타 등등등. 이것도 사실 이제 차를 제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네. 연식이 좀 오래되고 했어도 일단은 ZF 미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것도 X6에서 느꼈던 건데 ZF 미션이 좋아서 반응 속도라든지 변속 충격도 뭐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딱 기분 좋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여서 변속기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뭐 그런 거죠? 그냥 컴포트에서도? 컴포트에서도 변속 어느 충격이 정도 느껴지고.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있다. 자, 모드별 변화죠. 네. 이게 모드가 뭐가 있나요? 스포츠, 그 다음에 컴포트, 네. 에코 모드. 그리고 세 가지. 네. 스포츠 플러스는 없는 거죠? 스포츠 플러스는 없고 DSC를 끌 수는 있어요. DSC 끌고 있고 네. 네. 자, 이 차의 엔진은 배기음이죠. 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네. 일단은 그렇게 디젤 소리가 많이 들리지는 않거든요. 이게 실내에서는 많이 저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바깥에서. 밖에서는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경운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별명이 그러면- 경운기더라고요. 이 엔진 자체가. 그러면 아까 그 이유 이제 그 스포츠가 이제 좀 개량형 LCI 그쵸? 네네. 그거 좀 덜 들린다는 거죠? 사실 스포츠도 그 전기형이 있는 거 120D 모델을 달고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는 정확히 모르시고. 네, 모르는 거고 개량형 엔진 비사칠해서 진동은 되게 많이 잡혔다고 진동 알고 있습니다. 정도는. 네. 하지만 경운기 소리는 모르겠다. 경기 소리는 네. 가솔린이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작겠죠? 비슷할까요? 비슷하겠죠? 좀 많이 나아졌다고는 좀 많이 나아졌겠다 들었다. 스피커는 패스. 네. 음악 안 듣는다. 자, 뒷자리 실내 사이즈죠.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인데요. 등받이 각도 네. 등받이 각도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하다. 그리고 레그룸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안 하면 다 적당한 거. 기대를 안 하면.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또 뒷자리 태울 리도 없기 때문에 네, 항상 맞아요. 폴딩 상태. 근데 이제 네. 그 저번에 네. 옛날에 128D 타던 그 형님 분. 네, 형님은 그거를 이제 카시트까지 달아서 오. 운영을 하셨어요, 실제로. 하시니까 이쪽 하셔야 돼요. 네. 아.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만 없으면은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렁크 사이즈인데 트렁크 사이즈는 폴딩하면 좀 그래도 좀 작죠. 폴딩을 안 했을 때 조금 깜짝 놀랐어요. 뭐죠? 넓어서. 넓어서. 제 생각보다 넓어서 놀랬고 음. 뭐 비교하자면 굳이 해치백에서는 골프 골프. 정도일 텐데 골프는 이제 후열을 조금 레그룸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고 트렁크 공간이 조금 진짜 없다 정도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폴딩을 안 해도 트렁크 공간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넉넉했어요. 넉넉하셨다. 네네. 이야. 자, 누울 수도 있죠. 누워보진 않았는데 네, 못 눕겠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하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요. 네.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까 뭐 세 가지 다 충족한다, 그쵸? 네. 가성비, 가성비, 그다음에 뭐 운전하는 재미, 그리고 컴팩트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 수납은 만족할 만큼 나온다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 차 장점은 그게 끝인가요? 그리고 애써 찾아보자면 좀 귀엽고 네. 정비 뭐 다이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오자마자 램프가 나가더라고요. 램프 장도 사실 귀엽잖아요. 네, 귀엽죠. 그렇죠. 반대로 이건 좀 단점인 것 같아. 단점은 확실히 이제 진동이 그냥 이렇게 공회전 시에는 이제 많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디젤 진동이 많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고 나머지 단점 옵션이 좀 많이 모자라다 정도. 네, 그렇죠. 그 정도. 그거는 뭐 근데 이거 미미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미미까지 제가 싹 다 확인을 하고 가져온 차긴 해요. 이야, 되게 멋지시다. 엔진 물론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상사 친한 형님의 친구분이 상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 형님한테 제대로 좀 가져가서 성능장에서 봐라 그래가지고 그 형님을 믿고 네,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도 제가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네. 그 따로 이제 양재 오토갤러리 쪽에 잘하는 성능장 가서 마이바브 누유라든지 딱 갈 네. 때 왔습니다. 네네. 네네. 그거 갔었는데 네. 진짜 뭐 문제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신조차이더라고요 이게. 정말요? 네. 1인 신조? 네. 소유자 변경이 없었어서 좋네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점은 그 정도고 네. 아쉬운 점도 제조사에 아쉬운 점이 좀 있을까? 이것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지라는 거? 제조사예요.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쵸? 있을라나? M2는 분명 있을 거는 같은데. M2는 많죠. M2 많은데 M2 굳이 이 진짜 차는 많아요. 그냥 진짜로 뭐 옵션도 뭐 그냥 뭐 다 상관없고, 그쵸? 네. 하지만 그래도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을까요? 제조사한테 아쉬운 점은 끔 나누기를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나눠놓지 않았나. 끔 나누기? 왜냐면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리고 설명도 잘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조이가 여기서 우회전이요? 예, 맞아요. 조이가 두 번째네. 조이 5도가 있네. 맞아요. 그 다음에 거반팩 1도가 매물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고 어렵네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다시 여쭤보도록 네. 하고요. 자, 차량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있나요? 일단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고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못해서 아쉬운 거는 있어요. 뭐죠? 저는 이제 몰랐는데 네. 최근에 이제 친한 형들이 차를 보다가 네. 약간 이거 휠 밸런스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도 그런 느낌은 있었다. 근데 얼라이먼트 한번 보러 가려고 했었다 안 그래도.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타이어 3개는 같은 브랜드고 하나가 좀 다른 브랜드가 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제대로 봤으면 가격을 더 낮춰서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왜요? 그 아는 형님이었잖아요. 그렇긴 한데도 형님이 좀 비싸게 줬구나. 뭐
감안을 하긴 했어요, 사실. 아. 네, 감안하긴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 있어요. 야, 성능장에서 전부 다 놓친 거네, 그쵸? 근데 타이어까지. 타이어 하나가 다르다는 건 성능장에서 잡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바브 잡아주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아, 비용이 좀 다음에 비싸요. 거기로 가는 걸로. 비용이 좀 비싸요, 근데. 자, 그 정도, 타이어 정도. 네. 그 외에는 뭐다 완벽하다. 완벽하죠. 차 가져와서 수리한 거는 램프 정도. 램프 교체하는데 3만 원 들었어요. 3만원. 네.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이죠. 네. BMW 서비스 센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네. 공식 센터는 제가 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X6랑 M2를 운용을 하면서 특히 X6 때 조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쪽 근처의 센터들은 아예 차를 넣기 싫어질 정도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메인터넌스, 뭐 케미컬류 교환 같은 거는 이제 친한 형이 하는 오일샵에서 오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친한 샵에서. 네네. 뭔가 좀 정식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던 거죠? 조금 네 있었습니다. 대충 뭐 대략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 EGR 리콜 갔다 와서 네. 엔진 진동이 진짜 위에다가 물통을 올려놓으면 물통이 덜덜덜 하면서 떨어져 버릴 정도로 심해져서 네. 전화를 했더니 이제 슈퍼바이저님 좀 말을 가지고 와봐라. 근데 우리 책임이 아니면 정비비는 너가 물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리콜 갔다가 돌아오고 첫 시동을 걸었는데 그랬거든요. 네. 저는 당연히 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정비비 낼 테니까 일단 차 넣어서 봐봐라고 했더니 이제 EGR 리콜 모듈 쪽에 볼트 하나 체결이 안 됐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약간 좀 불신할 수 있죠. 네, 자, BMW 하면 사실 어쨌건 수입차잖아요. 네, 그렇죠. 수입차를 이제 아예 안 타신 분도 분명 계실 거고, 네, 이 처음으로 이제 또 1시리즈를 또 살려는 이제 128D를 또 살려는 분도 분명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그분들 보면 카페에다 항상 글 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유지비, 아, 이거 소모품, 이거 수입차인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글 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모품 유지 비용, 차량 유지 비용, 차주님께서 좀 말씀을 좀 알려주신다면. 제가 일단은 저는 항상 이제 주위의 지인들도 수입차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걱정을 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데 네. 글쎄 차를 완전히 모르고 너가 뭐 보증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정식 센터만 다닐 거다라고 하면은 비쌀 수 있는데 너가 뭐 3년이든 5년이든 탈 차면 너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수급을 하거나 이 차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사실은 국산차랑 유지비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수입차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지비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아까 말했던 그 케미컬류 교환 그리고 소모품 교환이 있을 텐데 그냥 예를 들어봐도 일단은 휠 크기에 따라서 타이어 값은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소렌토가 유지비가 더 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 차를 예방 정비에 돈을 아끼지 않으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방 정비도 아까 차주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네, 미리 부품 같은 걸 미리 좀 사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차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차에만 생활비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벌어야지 이 차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기름값 내고 뭐 내고 뭐 하면 물론 이제 기름값은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네네네네. 차주님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제 생각에는 뗄 거 다 떼고 150만 벌어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죠. 이거를 사회 초년생들이 진짜 잘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차를 좋아하고 또 그러면은 실제로 이 차를 구매했을 때 여자친구한테 조금 너 타고 다니라고 줬었는데 네. 멋있다. 굉장히 잘 타고 다녔던 것 같고 만족도도 높고. 만족도 높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150이면은 되게 후하게 주셨어요. 저 한 70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앞으로 기준으로? 앞으로 기준으로 하면, 아니, 한 100은 줘야겠다. 그렇죠? 한 100만 원이면은 차에만 쓴다고 하자 했을 때. 프라이브 기준이네요. 아니, 네네. 아니다. 보험료 있구나. 네, 아무튼 보험료 어쨌거나 뭐 그 정도만 했을 때, 네. 아무튼 그래도 난 차주님 그냥 150 정도. 네. 자, 이 차의 고질병 결함 장고장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네. 잡소리나 풍조름은 어떤가요? 잡소리는 일단 연식이랑 좀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하체 메인터넌스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뒤쪽 서스에서 찌끄덕거리는 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타면서 좀 불편할 정도가 될 때쯤 정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체 쪽을. 네. 그리고 뭐 풍조름은 어때요? 풍절음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거의 안 느껴지는 수준이라고 느껴지지만 안 느껴- 노면 소음은 그래도 조금 올라오지 않나. 노면 소음은. 네. 이 차가 차량 이슈는 딱히 없죠? 커뮤니티라든지 118 네, 그런 것 딱히 같아요. 없고. 이 차를 사고 났을 때 주위 반응은 어떠셨어요? 주위 반응은 네. 일단은 차가 2대가 됐으니까 네네네. 돈 요즘 많이 버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아니다, 이건 진짜 나 돈 아끼려고 산 차다. 그치. 그래서 그거 얼마에 샀냐 했을 때 음, 차값을 말해주면 다 놀라고 그치. 진짜 이걸 그 돈에 살 수 있냐, 가다 엔진 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잘 샀다라고 아직도 생각이 들어요. 잘 샀다. 네. 하차감은 없죠. 하차감은 없습니다. 하차감. 그렇죠. 그래도 앞에 라이트가 약간 노랗죠, 이거는. 네, 노랭입니다. 노랭이라서 더 많이 보지 않을까요? 아닌가? 저는 사실 형들이 네. 놀렸어요. 놀렸. 노란 눈깔이라고 놀렸는데 네. 저는 이게 또 귀여움의 포인트가 되지 않나. 제 주위에서도 이제 M3 타신 분 계시거든요. 네네. 2구이요. 2구요. 네, 노란색이에요, 불빛이. 아. 밤에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다 흰색이잖아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노란색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오히려. 존재감이 조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자, 그리고 이 차를 타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이제 에피소드 알 것까지는 아닌데 네. 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턴이나 아니면 조금 급하게 돌아 나갈 때 자꾸 이제 DSC가 왔다 갔다 하길래 DSC네. 이게 뒤가 날아갈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 없는 데서 이제 끄고 한번 타봤는데 너무 잘 날아가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죠. 말해도 되는 건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익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아까 약간의 힌트를 좀 주시긴 했지만 승무원이라고. 하지만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지 엄청 몰라요. 엄청 많죠. 그리고 파란 바지도 지금에서 입는 거지. 가서 파란 바지 어떻게 찾아요? 네. 그래서 어쨌건 뒤에 달려서 차 정말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 진짜 딱 그 출력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차체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재밌긴 한데 네. 한편으로 살짝 불안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 아마- 감으면 날아가겠구나. 그런 느낌. 약간 차를 좀 제대로 즐길 줄 아시는 분 같아요. 제가. 재밌습니다. 잘 타진 못해요. 왠지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도 많이 타서 그런 거죠. 아니 그런 거 아닌 것 상관없네. 같은데. 네네. 네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보면 이 영상 보겠죠. 128D. 네네. 이건 진짜 꼭 알아야 돼라고 한다면 이건 꼭 알아야 돼.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거는 네. 아까 뭐 LCI와 LCI죠.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네네네. 그렇죠.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차를 128D를 F바디를 구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제일 첫 번째 짚고 넘어가게 될 거는 이 N47 엔진이냐 B47 엔진이냐를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음. 그거를 결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고질병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랑 리콜 두 네네. 가지 확인을 꼭 해야 되고. 타이밍 체인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굳이 이 차에 큰 돈을 쓰고 싶지 않다라면은 네. 옵션이 조금 빠져도 어반으로 내려오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조이가 더 옵션 더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조이하고 어반팩 차이는 잘 모르시죠? 사실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스포츠도 잘 모르시죠? 스포츠는 확실히 옵션이 많이 들어갔다. 옵션은 많이 들어가고 네. M 스포츠가 저거겠죠? 좀 서스라든지 핸들이 좀 서스까지 M 서스가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M 스포츠하고 어반하고 어떤 게 다른지는 옵션 정도? 일단은 다른 휠 들어가고 네. 스티어 다르고. 근데 또 이제 이 전기형 모델에서는 M 핸들인데도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좀 별로인 것 별로.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몇 년씩부터 그거예요? 제가 알기로 14인지 14, 15에서 아마 14, 15에서 네. 아마 엔진이 바뀐 게 있다. 네, 엔진이 바뀌고 그때 LCI 버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 LCI가 라이트도 좀 다르죠? 라이트 다르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게 좀 얘는 귀여운 편이라면 LCI는 조금 더 조금 약간 더 M3 같이 우락부락하게 그런 느낌이 좀 네, 있다고. 그런 느낌이 일단 그게 제일 큰 거죠. 그 두 가지가. 그렇죠. 그거. 네네네. 만약에 차주님께서 네. 만약에 다른 분이 차주님한테 네.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 조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네. 야 그냥 이거 어떤 등급으로 해서 어떻게 사라고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제일 싼 차를 찾으라고 하고 오히려 그냥? 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그 LCI 버전 1300, 1400까지 예산이 올라가는 거를 생각했을 때 네. 사실은 이 정도 700만 원대가 저는 거의 감가의 끝이라고 보는데 이 차는 가져와도 크게 더 한 1, 200 정도 까먹겠지만 나중에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LCI 애들은 결국 걔네들도 떨어지니까. 이미 G바디 애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아무리 걔가 전륜이고 이건 아직 뭐 마지막 후륜이다라고 해도 네. 가격의 감가폭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너가 평생 탈 게 아니라면 그냥 어차피 나중에 팔 생각이면 감가가 끝난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렇게 나는 추천을 좀 해줄 것 네, 같다. 네, 네. 자, 이 차가 경쟁차는 약간 골프라고 말씀하셨죠? 스타일이 해치백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벨로스터도 경쟁차종인가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고. 같습니다. 네. 골프 정도? 골프나- 벤츠는 아니죠? 벤츠는 A 클래스. A 클래스 정도. 저는 그렇구나. 아예 모르는. 아예 모르죠. 벤츠는 아예 그쪽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일단은 차주님을 무조건 이 차를 더 추천을 하실 거죠? 네, 저는 이런- 바이크도 BMW만 탔었고 거의. 바이크도. 네.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118D. 일단은 디젤 소음에 좀 민감한 분들이면은 절대 사면 안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옵션 같은 거를 국산차나 아니면 더 비싼 차량이랑 비교할 생각이시면 또 이 차에서 안 사시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네요. 가성비. 네, 가성비 펑카. 진짜. 그렇죠. 또 뭐였죠? 가성비? 가성비 펑카 그리고 예산 1000만 원. 예산 1000만 원. 펑카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지? 무튼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네. 예산 1000만 원. 자, 차주님께 있어서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으로요. 네. 차주님이 이 차는 뭐죠? BMW에서 128D는 뭘까요? 그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 애플 되게 많이 애플 제품도 많이 쓰는 편인데 애플에서 애플워치를 내놓을 때 이제 SE 같은 걸 내놓게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써보고 기능을 좀 제한한 상태로 나오잖아요. 네. 써보고 너네 다 이제 엔트리 모델들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SE를 써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정식 8 시리즈 같은 거 정식 버전 좀 더 비싼 버전으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애플의 그 전술이고. 네, BMW도 이 1 시리즈를 포기하지 않고 내놓는 게 아마 엔트리급으로 BMW의 맛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 차를 구매할 때 계속해서 이제 BMW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아닙니다. 예, 한 2줄 평 정도 됐는데. 네. 자, 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비스 센터가 좀 제일 아쉽겠대요. 그쵸? 네, 아쉽죠. 그리고 보증 끝나면은 이제 그냥 정식은 안 들어가고. 네. 자, 차주님께 있어서 이 차를 혹시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정말 지극히 주관적으로 했을 때 저는 3.5점 줄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야, 한 4점 이상 생각했는데 뭐죠? 마이너스 1.5점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옵션이 많이 빠져 있는 거 거기서 오는 좀 불편함은 있는 것 같아요. 빠져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블루투스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 거. 그 정도는 해줬어야 된다. 그 옵션이 마이너스 1.5점이라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잠깐만, M2는 몇 점이에요? M2는 4.5점 4.5점. 그냥. M2는 마이너스 0.5점 어떤 거예요? 마이너스 0.5점은 뭐지? EDC가 빠졌다는 거. EDC. 네. 자,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이거든요. 네네. 과연 이 128D 또 사실 거냐? 이 차가 없어졌어요. 돈이 생겼고. 차를 그래요? 당장 다시 사야 돼요. 그러면 저 또 살 것 같아요. 또 살 것 같다. 네네. 이번에도 역시나 어반페.
아닌가요? 한 번 더 사면은 글쎄요, 예산을 좀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올려서 LCI. LCI를 사는 것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아, LCI 사는 것도. 네. 자, 제 공식적으로 지금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너무 질문을 다 상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쏟아낼 수 있는 건 다 쏟아내지 않았나 와, 생각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도 네, 즐거웠습니다. 끊을게요. 네. 네, 저희 멋지신 차주님께서 단점이요? 네. 단점 하나를 뭔가 말씀 못 드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거죠? 요거는 이제 118D 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이제 수입차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BMW E바디부터 시작해서 F바디 이제 10년 초기식들, 그러니까 10년이 넘어간 차들이 슬슬 이제 흡음재 같은 데서 그 스펀지가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 형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크레파스 냄새라고도 하고 네. 되게 아저씨 같은 냄새가 좀 스멀스멀 올라와요. 실내에서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바디 차들은 앞에 대시보드 다 탈거해서 그 다 전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F바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아래 바닥만 플로우 다 뜯고 신슐레이터 교환까지만 하면은 그리고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구매를 10년 이상 된 BMW를 구매하실 예정이면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누군가 작업을 해놓은 걸 가져오면 땡큐겠네, 그쵸? 네,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비용이 좀 비싸요. 얼마예요? 신슐레이터까지 다 아래 작업했을 때 80에서 120만 원 정도. 120. 네. 중고차값 700에 80만 원. 그쵸? 그래서 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뭐 차 타는 데서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어요. 냄새가 나서 좀 어지러울 수 있겠다 정도. 근데 저는 항상 이 틸팅을 시켜놓고 다녀서 썬루프를 그러면 냄새는 거의 안 나는 것 이제 같습니다. 만약에 다 닫아놓으면 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크레파스 냄새가. 네네, 약간 그런 냄새. 그게 몸에 안 좋겠네, 그쵸? 글쎄요,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특이사항이 좀 있다. 네,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8D의 순정 디젤 배기음. 네, 차주님, 시동 한번 켜주시고. 좋아요. 살짝만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